이번 주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열심히 훈련해 주셨죠. 근데 사실 2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훈련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챕터들을 일주일 안에 다 끝내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꾸준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운동하고 막 산책하고 막 이런 것도 참 어려운데 여러분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3주차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How do you feel about? 3주차 내용은 How do you feel about? 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이제 세 번째 주차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고 그다음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어 목소리를 내가 훈련해서 녹음해가지고 음성 파일 들어보고 하는 게 물론 낭독 챌린지나 챌린지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처음 목소리를 한국어도 아닌 영어로 녹음해서 들어봤다. 되게 손가락 발가락 없어지는 굉장히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 아니셨어요? 근데 처음에 저도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그리고 저도 여러분한테 음성 파일 드려야 되니까 녹음해서 들어보고 "헉, 내 목소리가 이렇단 말이야?" 이게 뼈의 진동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공간에서 들은 내 목소리가 진짜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 녹음해서 내 목소리를 들어보면 좀 오그라든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왜 뭔가 소리가 어색하게 들렸는지, 이 영어 소리가 왜 어색하게 들리는지 낭독 챌린지에서도 진행하는 피드백과 라이브를 여기서도 매주차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녹음하신 음성 파일들이요, 오그라들지 않고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훈련해 나가는 게 쌓여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훈련하시면 반드시 그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챌린지 시작하면서 제가 챌린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냐면 챌린지에서 여러분을 매일 만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성 파일도 제가 간간히 들어가서 듣고 그러는데 어제도 단톡방에 질문이 올라오셨거든요.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영어가 가지고 있는 그 리듬감을 가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강세를 줬는데 왜 입술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강세도 제대로 안 느껴지고 이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실은 내 마음대로 오랫동안 냈었던 세월이 좀 길기 때문에 걔를 자연스럽게 소리를 바꿔내가 나가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걸리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승질 급하잖아요. 보통 보니까 한 4, 5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매일 조금씩 훈련하신 분들이 정말 한 4, 5개월쯤 됐을 때, 아, 그때 빅토리아가 말한 게 그 말이었구나. 강세를 주면서도 계단식 억양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게 이 쫀득한 리듬을 가진다라는 게 완전히 발음이 유창해지지 않고서도 문장 소리가 자연스러워지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한 4, 5개월 정도 되시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4, 5개월 동안 하루에 막 미친 듯이 막 3시간, 4시간씩 공부하신다라기보다는 하루에 30분 정도는 매일 꾸준히 훈련하신 분들이 더 성과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keep in mind 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새 직장은 어때? 뭐뭐는 어때? 요 영화는 어때? 우리 저녁으로 피자는 어때? 이런 거 물어볼 때, 뭐뭐 어때라고 할 때, 취향을 물어볼 때도 이런 표현들 많이 쓸 수 있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이 표현도 아마 생각나실 것 같고요. What do you think about? 혹은 How do you feel about? 근데 How do you feel about이 조금 더 뭔가 부드럽고요. 완곡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너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까지 같이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표현이라서 제가 책에 넣었고요. 그리고 입에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는데 내 입에 잘 익지 않은 문장 패턴인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새 직장은 어때? 요거 문장 기억나세요? 너 새 직장은 좀 어때? How do you feel about? 뒤에는 동명사, 동사 플러스 ing형 혹은 명사가 들어가죠. 맞아요. 예, 타오님 맞아요. 그래서 How do you feel about the new job? 혹은 How do you feel about your new job? 이러시면 돼요. The new job, 어떤 잡인지 알고 있으니까 대화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래서 더가 들어간 거고요. 더 아니면 your new job라고 하시면 돼요. 야? 자, 근데 제가 음성 파일을 열심히 들어봤더니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을 몇 개를 좀 찾았어요. 뭐였었냐면 How do you feel about? 여기가 덩어리지게 들려야 되는데 뭐뭐는 어때? 라고 는 어때? 라고 들려야 되는데
뭐뭐는 어때? 라는 느낌처럼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하실 때 요 밑줄 친 부분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how do you? 사실 음성 파일 올려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소리가 매우 좋으셨어요. 아무래도 많이 훈련하셨기 때문에. 근데 얘를 읽으라고 하면 처음에는 how do you? 이렇게 나눠서 발음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거든요. 얘를 덩어리지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How do you? How do you? 어떻게 들려요? How do you처럼 들리죠? 우리말에 약간 리을처럼. 그래서 D가 모음 사이에 끼어 있을 때 how라는 우 소리하고 두의 우 소리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D가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죠. 이 문장에서는. 그래서 문법적으로 필요하니까 들어간 단어들이라서 쟤네들을 약간 뭉개서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how do you? how만 잘 들리면 돼요. how do you? how do you? 하면서 은근슬쩍 흘려내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타원님이 더 new job이라고 더 아까 안 붙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관사 같은 거는 엄청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대화할 때 관사 뺐다고 해서 그들도 그렇게 뭐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how do you, how do you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요. how do you feel about? 근데 여러분 feel 얘랑 feel 왜 도넛이나 인형 속에 들어가는 이 속들 있죠, 속. 만두소 같은 거. 속에 들어가는 애들이 feeling 이거든요. feel, 채우다란 뜻이죠. 근데 감정은 어떻게 발음해요? 요거 두 개 발음을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개가 진짜 제일 어려운 발음 중에 하나인데 이거 week 2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원래 발음은 한 번 얘기 듣는다고 해서 한 번 잔소리 듣는다고 해서 바로 내 입에 익지 않아요. 계속 잔소리 한 100번 듣고 나서 101번째 때 갑자기 feel about 이라고 발음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번에 고쳐지지 않아요. 스피킹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feel about 할 때 feel, feel 다르죠? 뭔가 다른 게 느껴지실 거예요. 채우다라는 단어 FILL 있잖아요. 걔 먼저 발음 한번 해볼게요. 걔는 턱을 거의 벌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F 발음이 확실하게 느껴지게 fill, fill, fill 턱이 거의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혀도 열심히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저 긴 소리 이 소리 있잖아요. 제 장모음 이 소리. 쟤는 어떻게 소리 내냐면 윗니 아랫니가 싸그리 다 보이게 양 옆으로 입술을 확 열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찢어주셔야 돼요. 입술을 열심히 이렇게 옆으로 쫙 찢는 이유가 뭐냐면 반사작용으로 혀를 밀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나라 말에 이빨 할 때 이 소리 내보세요. 이. 이 하면 제 입술 모양 지금 보이시죠? 이. 이 하면 입술이 약간 옆으로 벌어져 있어요. 그죠? 영어 feel만큼은 아니어도. 이 할 때 그럼 혀가 약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요 혀 끝이 아랫니에 살짝 닿아 있고요. 이빨, 이. 요렇게 약간 혀가 이렇게 돼요. 볼록 튀어나와요. 근데 영어에서의 장모음 feel 할 때 이 소리는 혀가 이렇게 된 거에서 우리나라 말 이에서 이렇게 밀어져야 돼요. 느껴지세요? 우리는 말에 feel 이고요. feel 하면서 혀가 밀어지기 때문에 그 혀를 밀어내는 힘 때문에 입술이 옆으로 양옆으로 더 과하게 쫙 찢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지 느낌 오세요? 설명 들을 때 원래 와요.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feel을 feel 해볼게요. feel. 좋아요. 그 다음에 feel 하면서 왜 리을 받침처럼 혀가 윗니 쪽이나 아니면 천장에 닿지 않느냐. 이거 왜 그러냐면 다크 L 소리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음절 자체가 L로 끝나면 우리나라 말에 어나 여처럼 발음을 해요. 그래서 feel이 아니라 feel 하면서 우리나라 말의 어처럼 어나 여처럼 혀가 뒤쪽에 살짝 들리는 느낌인 겁니다. 저거 어려우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feel 이런 소리가 난다. 혀가 열심히 움직이는 게 익숙해져서 저 소리가 잘 나면 그때는 입술을 열심히 안 찢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혀를 움직이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혀의 근육을 앞으로 밀어내는 거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저한테 이제 음성 파일 드렸을 때 어떤 부분이 조금 어색하셨냐? 많이들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자,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 문장이 뭐였었냐면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SN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문장이에요. 자, 한번 들어볼 건데 저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SN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그죠?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의 패턴이 지금 How do you feel about 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 발음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올려주신 음성 중에 제가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들려드릴게요. 들어볼게요.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나쁘지 않죠? 사실 이 정도만 되셔도 또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 되지 않으세요. 자, 이분 소리가 어떠셨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빅토리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피드백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라고 하죠.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자, how do you feel about? feel about이 문제예요. feel about. 문맥이 있으니까 당연히 소통은 가능합니다. 제가 들었었던 음성 파일들이 거의 다 feel처럼 들리곤 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너무 채우다라는 feel처럼 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들어보세요.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How do you feel about? feel about이 문제예요. feel about. about이 문제예요. 원래 L 소리는 아까 제가 다크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feel. L 소리는 어디다 혀가 닿아야 돼요? 윗니에 닿아야 돼요. 불 켜는 거 있잖아요. 불. 저 불 어떻게 발음해요? light가 아니에요. 여러분, light하고 light하고 어떻게 소리가 달라요? 다르긴 다르죠. 우리나라 말의 light, 리을 소리는요. 입 천장 가까이 혀가 닿아요. 랄랄랄라 해보세요. 랄랄랄라. light가 아니라 영어의 L 소리들은 우리나라 말의 리을과 완전히 소리가 달라요. 룰루레몬 브랜드 혹시 아세요?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가 필라테스복, 요가복에 거의 샤넬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사봐서 모르겠어요. 비싸요. 엄청 비싸. 요가복 하나에 막 30만 원 막 이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잘은 몰라요. 그 브랜드 창시자가 파운더가 왜 룰루레몬이라는 이런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냐 브랜드에다가 그랬더니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일본 사람들이 L 소리를 내는 거가 되게 우스꽝스러워서 재밌어서 그래서 L이 많이 들어간 브랜드를 만들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만 그럴까요? 룰루레몬이라는 그 브랜드를 일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발음할까요? 루루레몬이라고 할 것 같아요. 루루레몬. 제가 일본어를 배웠었던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루루레몬이라고 할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룰루레몬이라고 하겠죠. 비슷해요, 둘 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리을 받침이 있어요. 근데 룰루레몬이든 루루레몬이든 입천장에 혀가 닿는 게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의 L 소리는 어떻게 되냐? lemon 소리가 다르죠. 하면서 혀끝이 윗니를 꾹 눌러내요. 완전 또렷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하고 똑같아요. 리을이 아니라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lululemon이지 루루레몬 하면 다르다. 그러니까 feel about 할 때 feel about이 아니라 feel about. about이요. about. 윗니를 긁어내는 것으로 연음을 해주셔야 돼요. feel about은 두 번째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자음 소리를 받아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음할 때 feel about보다는 feel about 하면서 윗니 뒤쪽을 원래 L 소리 내듯이 꾹 눌러내야 또렷하고 쫀득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굉장히 유명했었던 영화 중에 라라랜드 있잖아요. 라라랜드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영어 발음으로 라라랜드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네, 라라랜드가 아니라 라라랜드. 을라예요. 을이 중요합니다. 라라랜드, 라라랜드. 완전히 소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L로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인터뷰를 했다라는 그 파운더는 지금은 CEO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논란이 됐었어요. 구글에 찾아보시면 연관 검색어로 인종차별 룰루레몬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제 설명 들으시고 이제 다시 들어보세요.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그죠? How do you feel about이라고 들려요. feel about 라고 about으로 들리면 좋다. 방금 톤에서 어색하지 않았죠? 억양은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요분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소리 정말 좋으셨어요. 한번 요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딱 들리는 게 어떤 거예요? How do you feel about 뭐라고 피드백 주실 것 같으세요?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의 모든 음음문들은 전부 다 끝을 그냥 올리면 돼요. 미디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SNS는 소셜 미디어라고 합니다. 제가 책에도 노트에 들었는데요. 뒷부분으로 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처럼 질문할 때 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들은 끝을 내려야 돼요. 평서문처럼. 들어보세요.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이상하죠. 두 번째 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발음은 똑같은데 억양이 어떻게 하는 거냐에 따라서 내가 예상했던 소리가 아니다라고 느껴지면 뭔가 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튀어요. 그래서 social media 아니고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하면서 끝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들은 끝을 평서문처럼 내린다가 포인트.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은 올리냐? yes, no로 대답하는 질문들이 있죠. 뭐 can you, could you, 그다음에 뭐 do you like this, 그다음에 뭐 have you done it 이런 식으로 나 했어 안 했어, 나 이거 좋아 싫어 이렇게 대답하는 yes, no로 대답하는 질문들은 끝을 올려요. 너 이거 좋아? Do you like this? 하재 do you like this? 요거는 약간 영국 억양 같은 느낌인가요? 요즘 영국 영국 영어 되게 핫하던데. 하고 싶어. Do you like this?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어쨌든 미국 영어는 끝을 올린다. Do you like this? Have you done it? Have you done your homework? 숙제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숙제했니? 끝을 올리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Alright. 자, 그 다음에 또 들려드릴게요. 같은 문장이에요. 들어볼게요.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이분 소리 좋죠? 근데 제가 뭐라고 피드백 드릴 것 같으세요? 자, 빅토리아로 생각하시고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자,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이렇게 들려요.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약간 끊겨요. SN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해야 되는데 SNS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짧은 문장이면 문장일수록 보통 요 정도 길이는 짧은 문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런 한 6단어 정도, 요 정도 길이는 이렇게 짧은 키워드들은 한꺼번에 붙여서 억양이 중간에 끊기지 않게 쭉 이어주시는 게 좋아요. Feel about social media 아니고 feel about social media. Feel about social media라고 나도 모르게 끊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꼭 반드시 저처럼 덩어리로 얘기해 주세요. 본인 목소리신가요? 근데 소리는 너무 좋으세요. 이거 연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소리 진짜 좋으세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네. 그래서 연결하자. social media 아니고 social media 이렇게 하지. SN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볼까요?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이분도 발음 되게 좋으시죠?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이분 되게 좋은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약간 영혼이 부족해. SNS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목소리만 조금 더 해주시면 더 좋다. 연기력이 한 2방울 정도 필요하다. 2방울만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How do you feel about social media? 타호님 정확해요. 타오님이 방금 뭐라고 하셨냐면 미디어의 빨간 부분이 약하게 들려요. 맞아요. 소셜 미디어라고 많이 하셨어요. 대부분의 분들 거의 많이 그러셨어요. 소셜 미디어. 우리나라 말은 SN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소셜 미디어 어떻게 생각해? 우리나라 말에는 소셜 미디어가 있으면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영어는 강세가 와야 돼요. 왜? 소셜 미디어라는 단어 자체가 물론 덩어리 표현이긴 해요. 저게 두 단어가 뭉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기니까 이런 걸 복합 명사라고 하거든요. 이 두 단어나 세 단어가 따로따로 원래 존재하다가 갑자기 뭉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애들을 복합 명사라고 해요. 물론 복합 명사들이 첫 번째 단어의 강세를 더 주기는 합니다. 소셜 미디어.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문장 하나 더 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한번 어떻게 먼저 만들까요? 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How do you feel about? 연결하죠. Feel about이에요. Feel about 아니에요. How do you feel about studying abroad? 맞아요. How do you feel about studying abroad? 제가 이거 왜 가지고 왔냐면 요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How do you feel about studying abroad? How do you feel about studying abroad?
네, 아까 그분이긴 해요. 다른 거를 좀 들려드렸는데, 자, 이분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How do you feel about studying abroad? 라고 유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유학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따로따로 끊어서. 유학에 대해 이렇게 덩어리로 말해야 되는데, 근데 영어의 특징이 studying abroad도 따로따로 두 단어인데 하나로 합해져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studying abroad도 그렇고, 아까 봤었던 소셜 미디어도 똑같아요. 자, 제가 차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료 화면을 준비했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유글리시라는 사이트예요. YOU Glish. English 할 때 Glish예요. youglish.com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내가 모르는 발음이나 어떤 문구 같은 걸 치면 유튜브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예, 에듀케이셔널 목표로. 예,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는 사이트라서 굉장히 유용하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studying abroad를 미리 찾아놨어요. 자, studying abroad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볼게요. Because of the connections that I made while studying abroad,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work in China, because of the connections that I made while studying abroad. 자, 일단 첫 번째 studying abroad라고 하죠. 오늘 단톡방에 질문 주셨는데 똑같은 O 스펠링들도 abroad 할 때 abroad라고 여러분 많이 하셨더라고요. abroad 아니고 abroad라고 아처럼 발음하죠. 반드시 발음교를 찾아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두 번째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알고 있는 발음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기 위해서 발음교를 열심히 찾아주셔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렸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 여자분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studying abroad라고 하면서 문장 중간이라서 이제 끝을 올리기는 했어요. 자, 근데 studying abroad 하면 studying abroad 아니고 studying abroad라고 둘 다 강세를 주셔야 돼요. 하나 더 들어볼까요? Some scholarships with studying abroad. studying abroad 하면서 studying abroad 아니고 studying abroad 하면서 둘 다 강세를 주고 있어요. 또 들어볼까요? These lasting bonds represent the true value of studying abroad. 자, 들으세요? 이분 딕션 너무 좋죠? 네, 미셸 오바마. studying abroad 둘 다 강세를 줘야 돼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셜 미디어도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셜 미디어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든 세 단어든 통째로 묶여져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지만 걔네들도 각각의 단어의 강세를 주긴 줘야 된다. 양? 좋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studying abroad, social media 이렇게 길게 소리를 내는 게 여유롭게 다다 소리를 내는 게 좋다. Yup, very good. studying abroad 여기 발음할 때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들어보세요. How do you feel about studying abroad? How do you feel about studying abroad? 자,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도 나쁘진 않으세요. 소리는 나쁘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집중해줘야 들려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ow do you feel about studying abroad? 한국어하고 영어의 차이점을 제가 week 2에서 두 번째 주에 말씀드렸어요. 한국어는 영어보다 소리가 조금 가볍게 떨어진다. 혀가, 입이. 그래서 미안해가 비안해로 그들 귀에는 들린다. 그죠? 너무 희한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안해인데 M인데 근데 원래 M은 어떻게 소리내요? 미안해 이런 식으로 끈적거리게 소리를 내줘야 된다. 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건 너무 빨리빨리 날아가요. 혀가 닿거나 입술이 발음을 할 때 되게 빨리빨리 입술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살짝 원래 한국어의 특징이. 근데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요거 한국어를 얘기한다면 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겠죠. 왜 그래요? 이게 끈적거리는 습관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How do you feel about studying abroad?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괜찮은데 우리는 다 들려요. 근데 그들 귀에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 또렷하게 자음을 씹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딕션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 씹어내야 된다. How do you feel about studying abroad? studying 할 때 약간 된 소리로 T 발음 해주시고 그 다음에 abroad 할 때 B는 입술이 완전 꾹 닫혀 있어야 돼요. abroad가 아니라 abroad, 하면서 진짜 입안에 공기가 꽉 차 있다가 터트려내듯이 P 발음하고 B 발음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P는 발음이 확 느껴져야 돼요. 무성음이라서 abroad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게 날 테지만 B는 조금 더 그래도 소리가 P처럼 좀 세야 돼요. abroad지 abroad 이게 아니라 뭔지 아시죠? 그래서 소리가 조금 더 끈적거려야 된다. 딕션이 좀 더 좋아져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ow do you feel about studying abroad? 그죠? studying abroad 아니고 studying abroad, studying abroad. 모든 음절이 다 들리면서도 이 자음들이 한 20% 정도씩만 조금 더 또렷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3시에 만나는 거 어때? 문장 만들어 볼게요. How do you feel about meeting at 3? 근데 여러분, 제가 3라는 발음을 되게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으셨어요. 대부분 다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3. 아무래도 TH가 맨 끝에 올 때 조금 힘드신가 봐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3는 다들 너무 좋으셨어요. 패스. 저녁으로 피자 어때?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얘기하겠죠. 누구랑 뭐 먹자라고 할 때. 자, 얘기해 볼게요. 시작. How do you feel about 뭐예요? 피자죠, 피자. Pizza for dinner. 여러분, 피자하고 디너가 똑같이 I 스펠링이잖아요. 근데 발음 기호가 완전히 달라요. 자, 들어볼게요. How do you feel about pizza for dinner? How do you feel about pizza for dinner? 자, 2가지예요. 일단 디테일한 거 보자. feel about 할 때 B가 입술이 꽉 안 닫히는 느낌이 들어요. feel about이라고 들려요. feel about. 우리 입장에서는 B나 V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B하고 V는 엄청 큰 차이예요. 그래서 feel about 할 때 B를 꾹 다물어 내줘야 돼요. 피자도 그렇고 about도 그래요. B하고 P가 서로 입술 모양이 같은 소리거든요. 근데 하나는 울림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about, pizza 할 때 about, P 할 때 얘가 세면 안 돼요. 반드시 입술이 꾹 다물었다가 터트려내는 느낌. 걔가 살아있어야 또렷하게 들린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ow do you feel about pizza for dinner? How do you feel about 라고 약간 새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izza for dinner 하셨는데 피자 아니고 피자는 어떻게 발음해요? 피자가 참 발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요거 보여준다고 했었잖아요. 사전. 제가 매일같이 들어가는 Cambridge Dictionary 여기 들어가면 뜻은 나오지 않는데요. 그 발음 기호 영국 발음과 미국 발음 들려드리고 있어요. 자, 딱 봐도 어때요? 엄청 길어. 얘 땡땡이 있잖아요. 땡땡이. 피자예요. 피자. 그리고 피자 소리가 아니라 피자. 얘가 슈아라는 건데 힘을 완전히 뺀 소리예요. 이런 느낌. 피자. 들어볼게요. 피자. 피자 아니고 피자. 길어야 돼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딕셔너리가. 자, 디너는 어떻게 하는? 디너. 얘는 짧아요. dinner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 스펠링인데도 발음이 달라요. 피자는 어떻게 된다? 피자. 장음이에요. 장음. 피자가 아니에요. 피자. 근데 다들 피자라고 하셨어요. 장음이에요. 엄청 장음. 근데 대부분 그냥 피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 피자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왜냐면 디너란 단어도 있고 맥락이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알아두면 좋으니까 너무 기초 단어라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How do you feel about pizza for dinner? Pizza for dinner. 피자라고 길게 발음하시면 너무 좋다.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 3번째 주 정도 돼서 이제 지칠만도 한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동기부여를 주십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여러분 덕분에 모티베이션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잔소리 한 번 더 드릴게요. 자연스러운 전달력.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선생님 저 영어 그렇게 막 엄청 잘하는 거 아닌데 발음만 좋으면 싫어요. 발음만 좋으면 사람들이 영어 잘하는 줄 알면 어떡해요? 무슨 상관이에요? 발음 좋아서 소통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라도 잘 되면 얼마나 좋아. 뭘 쓸데없는 거 고민하고 계세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미 다 성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네이티브 발음처럼 안 돼요. 그냥 소리 되게 좋은 외국인이구나 라고 느껴질 거예요. 딱 좋아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원어민처럼 발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국인 같은 이 억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매력으로 봐요. 영어를 하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요즘에 또 한국 사람들 엄청 좋아해 주시잖아요. 감사하게도. 타이밍 좋게도. 그래서 약간의 액센트 있는 건 괜찮은데 소리가 자연스러워야 소리가 티키타카가 툭탁 툭탁이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내가 툭 던졌는데 그쪽에서
이러면 이제 탁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너무 좋은데 문장을 못 만들어요.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말자. 뭐든 하나는 좋아지면 된다. 그리고 말하면서 문장도 훈련하게 되고 문장 훈련하면서 소리도 같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코칭하는 분들 중에 이 미국에 막 7년 살았어요. 10년 살았어요. 20년 살았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소리가 너무 어색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에? 할 때가 있다. 그때에 대해서는 고치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냥 같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발음이 막 엄청 유창할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러우면 좋다. 그러니까 발음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인 억양이 좋아지는 거. 연음과 억양, 강세, 이 레벨 2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 이게 좋아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발음은 좀 나쁠 수 있어요. 발음은 뭐 R과 L 발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강세, 연음, 억양을 살리면 훨씬 소리가 쫀득해진다. 질문. 표정도 실력이시라고. 예. 질문 주셨어요. 미니미님이 working overtime 문장도 해주세요. working overtime은 뭐였었냐면 야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는 문장이었어요. 야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How do you feel about working overtime? Overtime. overtime 발음하실 때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working overtime 이렇게 공평하게 발음하신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working overtime 아니고 working overtime. working overtime. 이렇게 리듬을 맞춰주시는 게 좋다. overtime 그리고 over, 오우까지 느껴지게 over 해주시는 게 좋아요. overtime, overtime. Yeah? overtime. How do you feel about working overtime? 한번 해볼까요? 시작. How do you feel about working overtime? 그래서 over, 우까지 느껴지게 해주시는 거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셔가지고 볼게요. insert하고 insult 하고 어떻게 다르냐라고 질문 주셨어요. 발음이 궁금하실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 그 캠브리지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서 항상 매일매일 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insert는 강세가 명사하고 동사하고 달라져요. 예, 스펠링이 똑같을 때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일 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동사일 때는 이음절에 보통 강세가 오고요. 명사일 때는 이름절에 강세가 오는 단어가 많아요.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insert 하면 명사고요. insert. Please insert your card here. 여기다 카드 넣어주세요 할 때 insert. 강세는 이음절에 옵니다. 근데 insult. 네, 그래서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insert는 집어넣는 거고 insult. 얘도 명사하고 동사하고 달라져요. 얘도 명사가 이름절 강세 오고요. verb는 insult. 모욕하는 거 맞아요. 모욕하는 거. 그래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insult라고 하는데요. 얘가 insult 그리고 insult. 얘가 뭐가 달라요, 지금? 자, 얘는 뾰족한 발음 기호. 이렇게 뾰족하죠. 그리고 아까 걔는 insert. R이 있어요. 자, 얘가 insert. R이 느껴지게 S에서 RT로 바로 가는 것처럼 발음하시면 돼요. insert. 근데 insult 얘는 혀가 들려 있으면 안 돼요. but 해보세요. but. 걔랑 똑같은 발음이에요. insult. 혀 끝이 바닥에 바짝 누워 있어요. 지금 R하고 L 때문에 헷갈리신 것 같아요. insert는 R 때문에 혀가 들려 있고 혀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뒤가 이렇게 당겨지면서. 근데 insult 같은 경우에는 혀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혀 끝이 바닥에 바짝 누워 있어야 돼요. 다크 L 소리 때문에. 이분은 다크 L 사운드 소리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끝나고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하토리님이 다크 L은 혀 끝이 이빨에 붙는 게 아니고 바닥에 깔려 있는 건가요? 맞아요. 바닥에 누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밀크 있죠? 밀크 발음할 때 미역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옛날 영상에서 미역을 영어로 굴려보세요. 미역이라고 굴려보세요. 미역. 그게 밀크 발음이에요. milk. 비슷하죠? 우리말에 여 소리 낼 때 어때요? 혀. 이역 해보세요. 이역 해보세요. 역. 고혀 위치랑 똑같아요. 혀 끝이 바닥에 바짝 누워있는 거예요. 다크의 소리는. 그래서 insult 할 때 혀 끝이 바짝 바닥에 누워있는 느낌. insert는 혀가 들려있어요. 뒤로, 알로.
네, 다크엘 발음할 때는 혀 끝이 이빨에 붙지 않아요. 네, L 발음이 두 개가 있거든요. L 발음이 라이트의 소리, 다크의 소리가 있는데 다크의 소리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혀가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 L과 R 발음 같은 경우는 한 번 인지가 됐어. 아, 이렇게 발음하는 거였구나. 원래 인지가 되고 이해는 했어. 근데 내 입이 말을 안 들어. 몇 주 걸려요, 여러분. 그 방향으로 그냥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 방향으로 생각하다가 갑자기 근육이 돌아갈 때가 그분이 오세요. 입술하고 혀가 좀 유연하게 돌아가야만 한다. 좋아요. 자, 다음 주 미션은 277페이지에 또 5문장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week 2하고 week 3 사이에 페이지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 사이 다 못하셨을 거예요.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또 그 사이에 못했었던 페이지들도 쭉 한번 리뷰해 주시고 중간중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라이브 때 쭉 또 설명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까지 열심히 활동하시면 우수 활동자 1명과 노력상 10명 시상식이 있어요. 열심히 마지막 주까지 참여해 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Thanks for coming. Bye bye.